자, 가볼게요. 미안. 자, 그러면은, 역함수를 가볼게요. 역함수, 어디다 놨지? 자, 문제론 조금 가볼게요. 저기 일단 간단한 문제로, 127번 요거 하나만 가볼게요. 127번. 종욱이 또 헷갈리는 거 있을까? 괜찮나? 자, f 인버스 6이면 함수값이 6 나오게 하는 x를 구해주면 되죠. f 인버스 12는 함수값이 12 나오게 하는 x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굳이 얘를 역함수를 다 구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범위 바꿔야 돼. 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아예 역함수를 구하는 걸로 해볼게요. 첫 번째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얘는 둘을 따로따로 가져야 돼요. 둘을 따로따로. 그래서 y는 x 플러스 3, 그렇죠. x가 5보다 작을 때랑 그 다음에 y는 2x 마이너스 2, 그렇죠. 두 개 다 잡아서 다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라고 한다면은 얘는 x는 y 플러스 3, y가 5보다 작을 때요. 괜찮죠? x도 다 y로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 y 값 어떻게 되지? 5보다 작죠? 얘는 지금 y가 8보다 작은 거예요. 그죠? 얘가 지금 공역처럼 써놨는데 공역, 치역 지금 구분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x가 8보다 작은 상태예요. 괜찮네? 오케이. 5보다 작으니까 함수값은 8보다 작은 상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랑 y를 뒤바꿔주면 역함수인데 y가 5 이상이에요. 근데 잠깐만 이거 x에다가 5 집어넣으면 8이죠? 얘는 y가 8 이상인 상태라 얘도 또 x로 또 바꿔줍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y는 이라고 한다면 x-3이죠? x-3. 그때 x는 8보다 작은 걸로 봐주면 되는 거고요. 얘도 지금 y는 2분의 1x 플러스 1. 그쵸? x가 8보다 커 나쁠 때요. 그쵸? 요게 f 인버스 x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 놓고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f 인버스 6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죠? 그럼 6 빼기 3이니까 3으로 나오게 되겠고, F 인버스 10이다. 그럼 10이면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12 집어넣으면 6 더하기 1이니까 7이다. 그래서 3 더하기 7이니까 10.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방법 또 있냐? 또 있어요. 그래프 이용해서 후다다다닥 정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프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fx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볼게요. x 플러스 3. 쪼르르르르르 하다가 5까지 나가네요. 그쵸? 얘가 지금 5,8이구나.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x-2예요. 이거 5 집어넣으면 또 8 나오죠? 기울기가 2짜리예요. 그쵸?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지금 fx예요. 자, 그러면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다면 y는 x에 대칭한다면 5,8만 변하잖아요. 그럼 얘를 대칭시키면 8,5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y는 x 기준에서 기울기 일자리 직선은 대칭하면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기울기 그대로 나오겠죠? 오케이? 기울기 그대로 해서 나올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얘 기울기가 지금 2짜리죠? 기울기가 2짜리. 그럼 얘는 y는 x에 대칭시키면 어때요? 기울기가 2분의 1로 바뀔 거야. 괜찮아요? 와, 진짜? y는 x 대칭하면 기울기가 역수로 바뀌어요?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2x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럼 y는 x 대칭한다고 칠 때 그냥 편의상 예를 들어서 1,2를 잡아볼게요. 와, 얘는 지금 2랑 1이에요. 자, 그러면 대칭시키면 2랑 1이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x가 2 증가할 때 y가 1 증가해요.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을 y는 x에 대칭시키면 기울기 역수로 나옵니다. 괜찮죠? 이건 2만 그런 거 아니야? a면은 a분의 1이야. 똑같죠? 어차피 기울기 곱은 1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기울기 1이니까 얘도 기울기 1. 얘 기울기 2니까 얘는 기울기 2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이 왼쪽 직선은 y는 기울기 1인데 8,5 나오니까 x 플러스 3. 괜찮죠? 얘는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x인데 8 집어넣으면 5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럼 얘는 2로 약분하면 이걸로 나오네요. 괜찮죠? 8보다 작을 때는 실수? 8보다 작을 때는 x-3. 8보다 클 때는 2분의 1 x 플러스 1.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봐도 괜찮습니다. 직선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자, 근데 마지막 최종 버전 뭐냐면 나는 어차피 이거 간단하게 값만 구하는 건데 굳이 역함수 다 안 구할래. 그러면 어떻게 한다? F 인버스 6 에라 모르겠다. 통째로 치환 한번 해볼게요. 자, 합성함수는 90%, 99% 이상 다 치환이라고 했겠죠? 자, 역함수도 핵심이, 수식적 핵심은 합성함수예요. 괜찮아요? 수식적 핵심은. 자, 그러면 얘를 치환해 본다 그러면 F 인버스 6은 A죠. 그럼 이거를 F에다가 합성시키면 얘 그냥 6 나와요. 괜찮아요? 그래서 F에다가 A 집어넣으면 6 나오는구나. 6 나오게 하는 X좌표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6 나오려면은 여기서 6이 나오죠. 여긴 6이 안 나와요. 얘는 8보다 큰 거밖에 안 나오니까 함수값이. 그럼 여기서 6 나오려면 X가 3이네. 3이에요. 괜찮죠? 요거 보고 그냥 3 이렇게 들어가주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만약에 B로 치환한다면 F, B가 12네. 그쵸? 그러면은 잘가 B를 집어넣었을 때가 12. 2B 빼기 2가 12로 나오는구나. 넘겨주니까 7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실전에서는. 이거는 왜 했다고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 좀 몇 번 해봐야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전에서는 이거 보고 빨리빨리 나오는 거예요. 이거 6 나오는 거 찾으면 되겠네. 이거 12 나오는 거 찾으면 되겠네. 이러면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답은 일단 10인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하나가 또 튀어나옵니다. 자, 합성함수랑 역함수. 그쵸?
보면 알겠지만 역함수는 혼자 잘 안 놀아요. 합성함수랑 같이 나오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좀 볼게요. 합성함수가 역함수랑 섞여 들어가는 경우. 아, 이거 지워도 돼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그 설명한 거 기억 잘 안 난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유튜브 들어가서 우리 학원 치면은 나와요. 거기 들어가서 그냥 넘기면서 빨리빨리 봐도 됩니다. 넘기면서 추천. 자, 아무튼 그렇게 되겠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합성함수 통째로 역함수 씌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F 함수가 있어요. 얘 역함수 씌우면 F 인버스 되고 끝나죠. 근데 만약에 합성함수가 있어요. 걔를 역함수 씌우면 그럼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가는 함수가 몰라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다라고 칠게요. f 함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있다라고 칠게요. 자, 이렇게 통째로 합성된 x에서 z로 가는 함수를 h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결과적으로 hx는 f가 속함수, g가 겉함수예요. 그쵸? f가 속함수, g가 겉함수예요. 자, 요거 현재 g 서클 f x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x를 f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f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f를 또 g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gfx가 될 거예요.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역함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통째로 가는 함수, 반대로 가는 것도 있겠죠. 이게 G 인버스. 요게 F 인버스. 그렇죠? 그러면 합성하면은 결국엔 요게 H 인버스구나. 괜찮죠? 자, 그래서 H 인버스는 어떻게 된다? 만약에 X를 갖다가 G 인버스에 집어넣으면은 G 인버스 X가 되죠? 그러면 G 인버스 X를 F 인버스의 겉함수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 X에다가 H 인버스 집어넣은 H 인버스 X가 이걸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H 인버스 X는 어떻게 된다? G 인버스 X가 속함수로 나오고요. F 인버스가 겉함수로 나와요. 자,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X로 나온다고요. 괜찮죠? 순서가 바뀝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다시 한번 얘는 뭘로 나온다? 순서가 바뀌어서 나온다라는 거야. 왜 바뀌지? 갔다가 오니까. 그죠? 뭐, 쉽게 예시를 좀 강력하게 든다면 약간 이런 느낌.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었어요. 양말 먼저 벗을 수 있어요? 못 벗어요. 신발 벗고 양말 벗어야 돼요. 오케이. 그죠? 갈 때랑 반대로 통째로 다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케이. 역함수 씌울 때 뒤집어야 되는구나. 그게 합성함수가 역함수의 합성함수예요. 역함수의 합성함수. 이렇게 쓸게. 역함수 뭐야? 합성함수의 역함수지. 이 바본가? 우와! 몰라졌어. 자, 다시 한번 합성함수의 역함수. 아까 8이 들어와서 그래.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F랑 G를 합성함수의 역함수로 들어간다면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진짜 다 끝났어요. 진짜 다 끝났어.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 합성함수와 역함수는 1차적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쓰고 있어요. 똑같은 거. 통째로 합성함수 전체로 역함수로 한 게 아니고 둘을 섞어서 쓴 겁니다. 130번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130번. 어렵지는 않아요.
얘는 다 맞는데 정역이 잘못됐어요. 근데 얘는 지금 x가 5 미만이죠? y는 8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x, y를 바꾸는 게 역함수죠? 얘도 y로 바뀌어야 되고요. y가 8보다 작다 해서 y도 x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x가 8보다 작을 때만, 얘는 x가 8보다 크고 나올 때만 괜찮아요. 아이고. 자, 거의 다 끝난 상태라서 넘어가 볼게요. 자, G 인버스 1. G 인버스 1이면 지금 2로 가네요. 그쵸? 얘는 지금 2인 상태예요. 자, 그러면 F2니까 F에서 2 집어넣은 값은 지금 현재 3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F 인버스 4. F 인버스면 반대로 가는데 4를 F 인버스에 집어넣으면 3으로 나오네요. 자, 그럼 얘는 G3이죠? G에서 3 집어넣은 값이니까 4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3 더하기 4니까 7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미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계산했어요. 다 나와 있어서.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넘어가서 134번 하나만 부탁해 볼게요. 134번. 이용. 아직 레벨 2라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레벨 4도 다 풀었지. 잠깐만, 혹시 이거 풀었어요? 정욱이는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좀 너무 어렵지. 참고로 어저께 고1 최사익반 친구들한테 이거 설명했다가 전원 멘탈이 나갔어요. 자,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푸는 사람들도 많기는 한데 역함수를 다 구해도 되지만 내가 권장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자,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합성을 계속 이용해 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R의 통째로 G에다가 합성을 한번 해봅시다. G에다가 합성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G랑 G 인버스 때문에 얘는 속함수가 그냥 그대로 튀어나와요. 괜찮죠? 날아간다고요. 괜찮아요? 왜지? 함수랑 역함수 합성하면 자기 자신 나오잖아요. 통째로 T로 잡으면은 G에다가 G 인버스 T를 합성한 거라 그냥 T로 나간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G 인버스 날아가니까 F 인버스 HX가 GFX인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럼 F도 또 한 번 합성할까? 그쵸? 와, 그럼 얘는 또 날아가겠네. 괜찮죠? HX가 그대로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성함수가 메인인 경우보다는 합성함수가 보조로 쓰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를 메인으로 잡고 합성함수가 계속 서브로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지금 공력이 안 나와서 그렇거든. 만약에 y는 afx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바꾸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지. 오케이. 다들 마무리 됐네요. 그쵸. 이렇게 정해놓으면 아무래도 좀 편하기는 하죠. 그쵸. 왜? 결국 H1은 F, G, F1이지 않냐. 그쵸. 근데 F1은 2니까, 여기 그냥 2로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F, G, 2. 그러면은, G2는 또 2 집어넣으니까, 4에서 6 뺐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쵸. F 마이너스 2. 그럼 F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구나. 그쵸. 물론 합성을 다 해서 HX식을 뽑아도 돼요. 뽑아도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답만 낸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합성함수를 구하고 싶으면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어려워져요. 그쵸. 뭐예요? 역함수 존재 조건. 그쵸? 역함수 존재 조건. 그냥 뭐 앞에서 했었던 1대1 대응 문제예요. 1대1 대응 문제인데 똑같아요. 사실 똑같아요. 근데 이름만 역함수 존재 조건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헷갈리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자, 1대1 대응은 다시 한번. 지우개 왜. 공력과 치역이 똑같으면서 1대1 함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 3, 5번 가장 심플한 문제 이거 하나만 먼저 잠깐 좀 풀어볼게요.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1대1 대응. 그래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으면 되는데 얘는 지금 정역이 말부터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치역 범위가 나오죠. 그리고 직선이면은 1대1 함수지. 그래서 공역과 치역만 같으면 돼요. 그럼 얘 치역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공역이 얘 치역 범위랑
똑같게만 만들어주면 되겠지. 미안. 좀 헷갈리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fx가 역함수를 가져야 된대요. 근데 f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 직선. 직선이면은 기울기 음수니까 그냥 바로 감소함수죠. 그 감소함수면은 당연히 1대1 함수예요. 그렇죠? 1대1 함수. 근데 그러면 1대1 함수를 만족하면 이제 뭐만 더 만족하면 된다? 공역과 치역만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역이 A부터 B까지예요.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그럼 그 정의역에서 나오는 함수값 가지고 fx 함수값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치역 범위가 나올 거예요. 그 치역 범위가 공역 범위랑 같기만 하면은 얘는 1대1 대응이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프는 일단 앞에다가 한번 그려놔봤어요.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 직선을 그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이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지금 존재하는 그래프가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존재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공역은 A부터 B라고 써있는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공역이. 와, 지금 일단 수식상으로 1대1 함수는 만족. 그렇죠? 이제 뭐만 만족해주면 돼요? 공역과 치역만 똑같아주면 되는 거예요. 공역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치역은 나오는 함수값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요? 마일부터 3까지예요. 그쵸? 마일부터 3까지입니다. 요게 지금 현재 치역으로 나오고 있는 범위야. 그쵸? Y값의 범위가. 그러면은 지금 마일부터 3까지 나오면 끝나는구나. 만약에 공역이 A가 여기 있으면 돼요? 마일보다 작으면? 안 되죠. 왜? 요 구간이 치역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럼 만약에 역함수로 놓고 본다면 이게 정역이 될 텐데, 그럼 만약에 저기 마이너스 1, A가 왼쪽에 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거밖에 없는 건데, 그럼 A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아예 함수값이 없는 거예요. 정의가 안 되잖아요. 정의역에서.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되는 거는 나중에 어차피 공역이 정역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대응이 없으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완전 똑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A는 얼마로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B도 어떻게 나와야 된다? 이 위로 나오면 안 되겠죠? 더 밑으로 나오면 되나요? 이러면 아예 함수가 성립을 안 해요. 왜? 만약에 공역이 2로 돼 있다라고 쳐볼게요. 공역이 2로 돼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1 집어넣어서 지금 마일 집어넣어서 지금 3 나오잖아요.
2보다 큰 함수값이 나오잖아요. 자판기에 환타가 없는데 5번 버튼 눌렀더니 환타가 나왔어. 어떻게 나왔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괜찮아요. 공역은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입니다. 근데 이미 3이 나왔어요. 3보다 공역이 커야지 작은 건 아예 함수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B값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만 역함수까지 가지려면 같은 경우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등호가 됩니다. 오케이. B가 3보다 작으면 공역과 치역은 똑같을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안 되는 거야. 어쨌거나 안 돼. 몰라. 일단 함수가 안 되고 B가 3보다 크면은 함수는 성립하지만 역함수가 존재 안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A, B도 했을 때 2가 나오게 됩니다. 5번이 답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37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137번 잘했어. 힌트 같지 않은 힌트 하나만 좀 줘볼까요? 그러니까 문제 직접 관련된 거 말고 A, B, C를 못 구해요. 근데 얘는 값이 나와요. 힌트 조금만 더 줄까요? 괜찮아요. 거기까지 맞아요. 오케이. 자, 절대값이 나왔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그렇죠.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주면 됩니다. x가 1보다 크면 그대로 x-1 나가고요.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가면 돼요. 수식적으로 볼 때는 자, 추가 힌트 하나만 좀 더 가볼게요.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수식으로 치저는 나봤어요. K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로 구분해놨습니다. 자, 근데 얘는 계속 연결되어 있는 함수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안 끊기고 그냥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이 문제가 되잖아요. 2를 전후로 바꾸니까 1일 때를 확인해봐서 1,k 플러스 2.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둘 다 1,k 플러스 2를 지나가는 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둘이 기울기가 2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얘보다 기울기가 2가 더 커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음수로 나왔어요. 감소했어요. 근데 충분히 작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서 기울기가 2가 더 커진다고 치더라도 그대로 음수로 나온다면, 그렇죠? 기울기가 2가 더 커졌죠? 그래도 음수로 나온다면 얘는 1대1 함수 맞죠? 그리고 공역 아무런 말이 없으면 실수 전법인데 함수값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나오니까 공역가치하고 똑같죠? 얘는 1대1 대응이라고요. 역함수 존재한다고요. 괜찮죠? 자, 근데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음수인데 아우 충분히 작지 않아. 그래서 2를 더해봤더니 증가하고 있어요. 이러면 어때요? 안 되죠. 왜냐면 일단 1대1 함수도 안 되고요. 왜냐면 똑같은 함수값을 똑같은 게 생기니까. 이거 y는 x에 대칭시키잖아요. 그래프 이렇게 나와요. 괜찮아요? 이 y는 x에 대칭시키면 그럼 막 x 뭐 특정한 값 집어넣으면 y 값이 2개 튀어나온다고요. 1번 버튼 눌렀더니 콜라 사이다가 같이 나왔어. 사장님이 너무 베풀어주네. 그렇죠?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왼쪽에 있는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아무것도 안 나요. 고장. 그렇죠? 2번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1번 버튼 누르니까 2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나온다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얘는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바뀌어서 와, 얘가 기울기가 만약에 양수예요. 기울기가 2가 더 커져요. 어때요, 얘는? 이것도 되겠죠? 그렇죠? 1대1 대응. 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떨까? 기울기가 0이었다가 기울기가 2가 되는 경우. 얘는 돼요? 안 되죠? 얘도 안 됩니다. 얘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애초에 공역과 치역이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상수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x 하나가 아니고 x 여기 모든 x가 다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니까. 그렇죠? 이거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x 대칭하잖아요. 그러면 y축하고 평행해버려요. 함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함수가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k가 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구해봅시다. 1번만 이따 마무리할게요. 너무 쉬웠지. 감 잡았네요. 근데 감소하는 경우도 생각해야 돼요. 아까 노란색처럼. 그치? 둘 다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오케이.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다?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노란색처럼 계속 감소하는 경우거나 초록색처럼 계속 증가할 때만 역함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1대1 대응이라서. 둘 다 답이에요.
여기까지 중에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K 플러스 1도 음수, K 마이너스 1도 음수. 근데 K 플러스 1이 음수면 K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음수겠죠. 그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돼요. 잘했어요. 우리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괜찮아요. 자, 그래서 천천히 마무리를 잠깐 좀 해볼게요. 이게 고민 시간이 좀 필요해요. 1대1 대응이 우리가 사실 뭐 지난번에 1대1 대응을 하기는 했는데 막상 이게 또 여기서 보니까 또 헷갈려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둘 다 음수. 그쵸? K 플러스 1이 음수. 그러면서 K-1도 음수여야 돼요. 그쵸? K-1도 음수. 둘 다 만족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K는 1보다 작아야 되는데, 뭐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당연히 1보다 작겠죠. 그래서 요거. 자, 그 다음에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도 기울기 양수, 얘도 기울기 양수. 둘 다 증가 상태로 가지면 되겠죠. 그러면은 둘 다 양수예요. K 플러스 1이 양수면서 K 마이너스 1이 양수인 경우. 그렇죠? 그럼 얘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리고 K는 1보다 크다. 당연히 둘 다 만족한다면 그냥 얘만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거나 이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 있죠? 둘이 부호 똑같으면 돼요. 둘이 부호 똑같은 걸 어떻게 처리하지?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다. 곱한 게 양수예요. 그쵸? 요거의 해가 답이에요. 자, 요거에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K는 1보다 크다. 요게 답이라는 거. 괜찮죠? 오케이. 둘이 기울기 부호가 같다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쉬운데 만약에 연결 안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그래, 편의상 여기 x 플러스 3이에요. fx가 x가 0 이상에서는 x 플러스 3이고 x가 음수인 경우에는 무슨 2x 플러스 a라고 한번 해볼게요. 2x 플러스 a. 자, 그러면 a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a 값이 3보다 작다면 걔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fx라면 얘는 역함수 존재하나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증가하는 건 맞아요. 1대1 함수 맞잖아요. 1대1 함수는 맞는데 공역 실수 전범위에서 치역이 지금 이만큼이 비어요. 이게 비어 있어요. 이게 비면 안 되나? 안 된다니까. 이 y는 x에 대칭시키면은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y는 x 대칭시키면 0부터 3 사이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 있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오케이. A가 0보다 A가 3보다 작은 거는 안 되는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은 A가 3보다 크면 어떨까요? A가 3보다 크면 얘도 안 되겠죠? 왜? 일단 1대1 함수가 안 돼요. 치역은 다 나와요. 치역은 다 나와요. 근데 문제는 1대1 함수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좀 요 느낌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서 얘랑 이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3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함수값이 두 개씩 튀어나와요.
I 함수가 정의가 안 됩니다. 그죠? 역함수가 불가능.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역함수 존재하려면, 그래, 둘 다 증가함수인 건 맞아. 이 역함수 존재하려면 뭐밖에 없다? A가 3밖에 없다. 괜찮아요? 3만 가능합니다. 딱 요 상태여야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적으로도 확인을 해봤어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역함수 구하기. 자, 역함수를 139번을 갈까 했는데 139번 한 번만 가볼게요. 139로 갑시다. X랑 Y만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Y가 안 보이는데? Y는 2X 플러스 A라고 써서 가면 됩니다. 맞아. 그러면은 2분의 1 x 개수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b 값이. 오케이. 자, 거의 다 나왔네요. 얘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x랑 y랑 두 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근데 1차적인 방식. 자, y는 2x 플러스 a로 썼어요. 역함수. 이거 어차피 정육, 공육 다 실수 전범위죠,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얘는 따로 언급을 안 하고 실수 전체. 그러면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a예요. 자, 요게 지금 f 인버스 x가 됩니다. 그게 bx 플러스 4. 그럼 b는 2분의 1. 그렇죠. b는 2분의 1. a는 마팔. 그렇죠. 마팔. 그렇죠. 그래서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y를 안 쓰고 가는 거예요. y를 안 쓰고 갈 수 있나? 자, y가 없이 수식만으로 들어가는 방법. 에라 모르겠다. f 인버스를 합성할게요. 괜찮아요? 이렇게 합성해 놓으니까 얘는 x는 f 인버스 2x 플러스 a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얘를 t로 치환해주면 x는 t-a를 2로 나누게 되네요. 따라서 f 인버스 t가 2분의 1t 빼기 2분의 a. 똑같이 생겼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역함수를 합성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쓰이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y가 없으면 y를 만들어서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좀 더 빨리 볼 수 있다. 합성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럼 합성으로 처리해도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141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제일 질문 많이 나오는 거. 솔직히 이거 141번 처음 보는 친구들 중에서 제대로 맞추는 친구들이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처음 보는 친구 중에서 자, 다시 한번 y가 없으면 y를 만들면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아까 봤어.
요거는 힌트 좀 더 줄까? 아니면 좀 더 고민해볼래요? 그 가운데 부분은 그치. 가운데가 좀 애매하죠. 일단은 요건 잘했어요. 뭐냐면은, 얘는 어차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한 점 작다 보면은 이 구간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이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 시간에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값이, 이 시간에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 얘는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증가가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일단 이 기준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 큰 값이 안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c는 어차피 x가 한참 크다 보면 무조건 1보다 큰 값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대입해 주는데, 그때 또 x 플러스 c 값이 1보다 작은 경우가 안 나오게만 일단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이 안에 속해야 되고, 얘는 무조건 이 안에 속해야 되는데, bx는 어차피 x가 0이면 0이잖아요. 얘는 이 안에 속해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역함수를 가져야 되는데, 얘가 감소하죠. 합성하면은. 얘도 합성하면 감소하지. 근데 bx를 x에다 합성했어요. 그럼 bx잖아요. 그럼 얘도 다 연결되면서 가져야 되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감소 상태인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때요? 사실 그것도 돼요. 그것도 되는데 뭐라 그럴까? 대단해. 그것까지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되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감소인 경우만 먼저 심플하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 b가 일단 음수라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얘는 이제 감소하다 이렇게 가는 상태로 가겠죠. 그럼 얘는 합성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 요 합성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경계선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경계선이 둘이 같은 값으로 나와요. 맞아떨어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느낌? 지금 이 케이스로 보는 거랑 이 케이스로 보는 거랑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gfx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고 얘가 1 집어넣었을 때죠. 그러면은 이 식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랑 이 식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둘이 만나야 돼요. 얘도 이 식에서 1 집어넣었을 때랑 이 식에서 1 집어넣었을 때가 똑같아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은 끝나요. 끝나요. 근데 요거로 본다면은 얘는 이 식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이 식에서 1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a 플러스 b는 1 c 플러스 1은 b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2c 이 2배 하면은 2c 플러스 2는 2b 그러면은 넘기게 마이너스 2b 플러스 2c는 마이너스 2죠. 엥. 아니. 이거 잘못 나왔다. 이거 지금 마이너스일 텐데. 얘를 집어넣을 때가 플러스 그건 좀 달라요. 합성 상태에서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gx가 이렇게 되잖아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가 마일과 1 사이에서는 x가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러다 보니까 gfx는 x가 마일보다 작을 때로 다 들어가겠죠. 요게 지금 맨 왼쪽에 있는 함수값, 그쵸? 요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갈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여기다가 x 플러스 a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x가 마일과 1 사이에서는 요 그대로 다 들어가서 bx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뭐 두번은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얘는 여기 대입해 주니까 뭐지? x 플러스 c 마이너스 x 플러스 c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 플러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마일 집어넣는 게 똑같고 1 집어넣는 게 똑같은 상태로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넘어가는 순간 이미 1대 함수가 안 되죠. 왜냐면은 만약에 그죠? 지금 f에 있는 값이 1보다 큰 값,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큰 값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1보다 작은 값을 가져버리면은 증거에다 감소해버려요. 그죠? 얘가 만약에 0부터 출발한다. 1 집어넣었을 때 0 나오잖아요. 그러면 0인 값부터 출발해서 증가하다가 계속 커지면 또 감소하죠. 그러니까 합성 상태가 증가에다 감소해버리니까 1대 함수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값은 전부 다 1보다 다 큰 값만 나와줘야 된다는 거.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함수 값은 다 마이너스 1과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얘는 비감수면서 이제 증가만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상태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 안에만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이쪽은 무조건 있을 거잖아. 근데 얘 값이 커지다 해서 마이너스 1보다 커지는 순간이 나오면 그때는 또 증가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만 나와야 돼요. 괜찮을까? 여기 나온 끝점을 다 여기에 대입해서 맞아. 값지는 점에 다 값이 같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냥 끝나버려. 그리고 이게 사실 요 관계를 생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요거를 보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1대 함수가 또 안 만들어져요. 화이팅! 자, 그래서 미안. 이거 141번은 일단 설명 후다가 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좀 헷갈리는 친구 있으면 얘기해요. 자, f 인버스 x가 지금 gx래요. 자, 여기에서 afx가 있어요. 이거 역함수를 구해달래요. 그럼 역함수를 구하려면 x랑 y를 바꿔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공역이 없잖아요. 그쵸? y가 없죠? y가 없어요. 그럼 y가 없으면 만들어야지.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역함수를 씌워보면 x는 afy가 되겠네요. 괜찮죠? 이걸 y눈으로 정리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미 얘가 역함수예요. 그러면은 fy는 a분의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합성하면 되죠. 그렇죠? 자, 합성하면 얘는 이제 y만 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f 인버스 a분의 x인데 f 인버스가 g죠. 그래서 ga분의 x. 그래서 역함수는 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헷갈리죠?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이거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잘 안 보여요. 왜? 원래 함수는 정역, 공역까지 다 포함하고 대응관계까지 다 봐야 되는데, 아니 얘는 지금 상태가 딱 뭐예요? 그냥 덜렁 그냥 펑션만 준 거잖아요. 정역 공역이 없이.
뭐 정역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공역을 안 줘서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FAX. 그렇죠? 아우, 애초에 그냥 이렇게 줬으면 안 헷갈렸을 텐데 이렇게 줘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주고 역함수 구하라. 이렇게 줬으면 안 헷갈렸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역함수를 구해보면은 x는 FAY. 그죠? x랑 y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역함수인데 마찬가지로 F 인버스를 씌우면은 여기다가 G로 갈게요. G로. 그렇죠? G로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GX는 AY. 따라서 역함수는 A분의 GX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이에요. 5번. 조금 어렵죠? 아주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풀었네? 답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좀 어려워요. 자,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이해 잘 될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역함수 성질 딱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야, 이거 오늘 이거, 역함수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군. 자, 역함수 성질로 가봅시다. 저기 143번 하나만 해볼게요. 143번. 미안, 요거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감은 다 잡은 것 같아요. 문제풀이 몇 개만 좀 연습시키는 걸로 갈 건데, 사실 이제 할 건 별로 안 남았어요. 기초 연습은. 오케이. 그렇죠. F서클 G 통째로 인버스를 씌웠어요. 합성함수를 통째로 역함수를 씌웠습니다. 그러면 신발을 먼저 벗고, 그 다음에 오케이, 양말 벗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이번에 F서클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서클 F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결합법칙 뭐 먼저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거 먼저 합시다. 삭제 괜찮죠? 삭제 오케이. 얘 삭제 시켜놓고 나니까 F에다가 G 인버스 4구나. 그래서 G 인버스 4구나. 그러면 G 인버스 4면은 얘가 4 나오게 하는 걸 구해주면 되죠. 넘기면 6, 3이죠. 요게 현재 3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F3 그쵸? G 인버스 4예요. 역함수를 구해서 4 집어넣어도 되지만 함수값이 4 나오게 하는 X를 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얘가 4 나오게 하는 X를 구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F에다가 3 집어넣었으니까 3 빼기 2. 이거 답이에요. 오케이. 그쵸?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안해. 좀 빨리 나가지긴 했는데 여기는 딱 하나만 잠깐 더 설명하고 진짜 쉬었다 갈게요. 딱 하나만 설명하고 맨날 딱 하나만 더 한다고 얘기하는데 딱 하나만 146번 요거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되는 친구는 직접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x가 3 이상에서 정의가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제한을 줬지? 이차함수 등장하려고 하나? 맞아요. 보통 정의역을 제한하는 경우들은 이차함수인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예, 문제 보니까 x제곱 빼기 6x예요. 3이 대칭축이죠. 그래서 이것만 준 게 그것 때문이구나. 그쵸? fx는 x제곱 빼기 6x
x가 3 이상만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공역은 별말이 없잖아요. 근데 역함수 개념 나왔다 그러면 공역은 별말 없으면 치역 범위로 한정 해석한다. 그렇죠. 얘는 9 빼기 18 마이너스 9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얘는 이미 공역이 마이너스 9 이상으로 제한 해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공역은 원래 아무 말 없으면 실수 전범이지만 역함수 관련된 문제에서는 공역은 치역 범위로 제한 해석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y는 f 인버스의 x의 그래프가 점 a, b에서 만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를 역함수를 구해봐야 되겠네? 그럼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니까 잠깐만. 역함수가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겼는데? 그쵸? 이거 어떻게 하지? 완전 제곱식을 해서 해야 되나? 일단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와, 찾았어. 역함수. 그쵸? 무리함수예요. 아직 진도 안 나갔죠? 이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제 이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처리해요? 생각해보니까 y는 x의 대칭이잖아. 그쵸? 어차피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죠. 그러면 무리함수는 나중에 역함수로 이차함수 가지고 문제 해석해요? 해요. 그럼 무리함수도 하나 내서 합니다. 그때는 아예 역함수 다 구해서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나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9,3. 그쵸? 마이너스 9,3. 그림이 좀 이상한데? 0 아닌 것 같은데. 미안해. 0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괜찮아요? 자, 요게 y는 f 인버스 x구나. 자, 항상 어때요? f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에서 다 같이 만난다고요. 괜찮아요? y는 x에서 다 같이 만납니다. 물론 증가함수 한정이기는 한데 감소함수가 나오는 이상 최소 레벨 3 이상이라서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은 증가함수 한정에서는 역함수와의 교점은 전부 y는 x에서 다 같이 만난다고요. 와, 그럼 잠깐만. 지금 여기서 문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이 a, b인데 이거 구해주세요. 역함수 구해서 교점 구해야 돼요? 방정식? 아니, 그냥 x랑 만나는 거 구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x랑 만나는 거. 자, 그래서 x제곱 빼기 6x가 x랑 만나는 걸 구하니까 x는 0 또는 5구나. 그렇죠? 틀렸어? 7이네. 미안해. 7, 고마워. 자, 우리 얼마나 다 집중하고 있나 한번 좀 볼라고. 미안해. 자, 그래서 7이 답이 되겠죠. 0은 안 되죠. 왜? x가 3 이상밖에 안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이 7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x가 7이에요. y는 7이겠죠. y는 x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7,7. a, b는 7,7이에요. 답이 49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요 그래프 성질 관련된 거 한 문제만 풀고 뒤로 좀 넘어서 레벨 3로 갈게요. 크리스마스. 이 문제가 실제 모의고사 문제인데 고3 모의고사 최근에 도움.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현재 고2 고3도 힘들어요. 고1 최저입반 친구들은 정원에 다 멘탈이 나갔고요. 잘했어요. 오케이. 너무 쉬워.
아우, 미안. 갑시다.